전국시대 말 백성들은 그들의 등장만으로도 죽음을 직감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여자들은 빠짐없이 겁탈했고 아이들조차 망설임 없이 목을 베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환기는 사기 일가부터 시작하여 자낙무도한 산적들을 하나로 통합시켰고 전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도적 집단의 수장이 됐죠. 그는 체계적으로 군략을 배우진 않았지만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던 인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정예병의 부대 운영과 적군의 생각을 꿰뚫어버리는 심리전을 전문으로 하는 뛰어난 전술가였죠. 환기는 소수의 정예병으로 적장의 목을 치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부대의 움직임과 전술 속에 적장을 끌어내고 다가가기 위한 심리전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어요. 도적단을 토벌하러 온 진나라의 대장군 몽우조차 손쉽게 사로잡았고 몽우는 포로의 몸으로 포박당한 채로 환기에게 장군의 자리를 제안하며 진나라의 군으로서 함께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약탈 생활에 대한 실증과 도적 집단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환기는 몽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휘하 도적단들과 함께 파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몽우의 부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산적단인 과거를 가지고 있는 진나라의 대장군 환기가 이끄는 군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환기 휘하의 직속 부대들은 일가라고 불리며 전쟁 중에 사로잡은 포로들은 물론이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약탈, 강간, 살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렀어요. 민간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이하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하고 비상식적인 만행을 서스럼없이 저질렀죠.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부대들로 환기의 명령이 없다면 학살을 서슴지 않고 할 뿐더러 재미삼아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집단들이었죠. 환기 휘하에 있었던 나귀가 미평을 구타하던 뇌토 일가의 암신을 말리다가 암신이 나귀 일가를 비하하자마자 목을 부러뜨려 죽여버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력만큼이나 각 일가의 자존심이 상당했으며 환기의 휘하에 있지만 일가 간의 신뢰도나 충성심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져요. 호첩전에서도 대일가를 제외한 군소 일가들은 전황이 불리해지자 탈영하고 전황이 회복되자 바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환기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인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환기와 환기군에 대한 악명은 전국시대 곳곳에 퍼져 있었고 아이러니하게도 단순한 도적 집단이었을 때보다 진나라의 군대가 된 뒤 더욱 높은 악명을 떨치게 됐죠. 환기군은 정식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속 일가들의 개성을 살려 전쟁을 수행했으며 각 일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환기 휘하에서 활약했어요. 환기의 군대는 어떤 장수들이 포진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환기군에는 사로잡은 적군에게 극악한 만행과 고문을 전담하는 부대인 사기 일가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장인 사기는 환기군의 최고참으로 고문이 특기이고 잔인함으로는 환기군에서 제일 가는 일가를 이끌고 있죠. 사기 일가의 주변에는 늘 시체 썩는 냄새가 따라다녔으며 그들은 사람의 신체 부위들을 잘라 전리품처럼 가지고 다닙니다. 포로들을 고문하여 정보를 발설하게 만들었고 이런 정보를 토대로 환기는 적군의 심리를 흔들고 적장을 공략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환기군의 오천인장, 활을 무기로 사용하며 그녀의 화살은 거의 빗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귀엽고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데요. 못생긴 부관이 지원 요청을 하면 닥치고 전진하라해 덤으로 등짝에 화살 한 발 날려 라고 매몰차게 대하기도 하고 자기 취향의 부장이 지원 요청을 하자 병력을 보내라 라며 흔쾌히 자신의 병사들을 빌려주는 모습이 그려지죠. 하지만 대장군 환기의 부장인 만큼 상당한 실력의 장군이에요. 커다란 흉터에 핏발을 세운 사백안 제노 일가의 수장입니다. 제노 일가는 북쪽에서 큰 맹위를 떨치던 산적단 출신으로 그들을 이끄는 제노는 환기군 최강의 무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노는 몽무보다 체격이 크고 맨손으로 소의 머리를 꺾어버리는 괴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신경에 거슬린다면 아군까지 죽여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환기군 내에서 전투력만큼은 제노 일가가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환기군 내 최정예로 가장 가까이서 환기를 보필하며 중요한 작전들을 대부분 담당합니다. 환기의 참모이자 오천인장으로 호전적이고 잔인한 환기군 내에서 그나마 가장 침착하고 냉정한 인물입니다. 환기는 이목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오기코와 함께 마론에게 물러나라고 하여 살아남으라는 명령을 내리죠. 환기가 자신을 살아남게 한 것에 대해 씁쓸한 얼굴을 하며 이후 킹덤에서 그의 이야기는 환기의 의지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뇌토 또한 오천인장이며 오른쪽 눈 부근에 동그란 문신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전황을 읽는 능력이 상당하고 판단력도 빨랐으며 심지어 의외로 책략에서도 일가견이 있었어요. 제노 일가와 뇌토 일가는 환기군 내 무력 서열 2위를 다투는 일가들로 환기에 대한 충성심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뇌토는 호첩군에게 사로잡혀 사망하게 됩니다. 환기의 신부, 주마입니다. 큰 일가는 아니지만 정의호걸들로 이루어진 일가로서 개개인의 무력은 제노 일가와 견줄 정도로 강하다고 해요. 호첩의 근위대를 간단히 제압할 정도로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마는 환기를 두목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부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6명의 부장들이 환기군의 주요 인물들인데 사망한 네토를 제외한 이들은 최후의 전투까지 환기와 함께했으며 끝까지 환기를 믿고 따라갔죠.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그를 따르는 일가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호첩에게 붙잡혔던 네토가 온몸이 토막나 죽은 걸 알고 안 그래도 못생긴 놈이 더 못생겨졌구나 라고 말하며 그러기에 적당히 싸우고 달아나라고 했거늘 착잡하게 말하는 환기의 모습이 그려지죠. 후에 네토를 죽인 조군의 고문 담당관을 붙잡았지만 환기는 마론에게 몇 명인지 물었고 이 질문에 사기 일가가 붙잡은 포로는 한 명이라니까라고 하자 환기는 너에게 한 질문이 아니다. 마론. 포로는 몇 명이냐? 라며 재차 묻습니다. 그리고 환기는 투항한 조군 포로 10만 명을 전부 참수합니다. 목숨은 구했다고 마음을 놓은 포로부터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며 기뻐하는 포로 모두 참수당합니다. 아끼던 부하 뇌토의 마지막을 위해 환기는 조군 전부를 죽여버린 것이었죠. 이후 환기는 직접 이목과 맞붙으며 이목을 위기로 몰고 갔지만 끝끝내 이목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수적 열세인데다가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결국 나기 일가를 비롯해 흑행과 제노 등 환기 일가 모두 죽고 환기조차 사망하게 되며 환기가 이끄는 군대는 전멸합니다. 환기는 애초에 이목을 향한 기습이 실패할 것을 염두에 뒀고 죽음을 예견한 듯 6장의 목걸이 역시 오기코를 통해 반납한 것으로 그려지죠. 사실 환기는 소중한 사람을 빼앗은 부조리한 세상에 끊임없이 분노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일가를 이루며 더 나은 세상을 갈구했었던 인물이에요. 역사대로 이목과의 전투에서 참패하며 킹덤 내에서 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상 환기군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